아까 이어서 해볼게요. 다 풀어놓고 계산이 잘못됐더라고 보니까. 계산 실수됐더라고. 여기서도 보니까 뭐야, F-3 넣어준 값이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게 6-3m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왜 자꾸 아까 그냥 6이 없어졌어. 이걸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으로 생각하고 계산해갖고 그냥 m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갖고 안 풀렸지. 뭐 누굴 탓했었어. 이거 봐. 이거 뭐 이렇게 했니? 바보. 바보다 바보. 자, 그러면은 이거 넘어가면 m이 2보다 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가 또 있는데,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그래프에서는 또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왜 등호가 들어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갖고, 원래는 그냥 이 뜻대로만 본다면 직선보다 이 이차함수가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양쪽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마이너스 3하고 2가. 그래서 얘는 이 m이라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기울기가 2일 때는 마이너스 3,6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2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구멍이 뻥 뚫려서 밑으로 그려지는 이차함수라서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등호까지 넣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범위 8분의 10이라고 2보다 큰 같은 범위 공통범위라서 m이 2보다 큰 같은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계산이 계속 잘못해서 그걸 못 찾았지 왜? 좀 그렇습니다. 네. 계산이 계속 틀려갖고 답이 안 나왔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마이너스 3이랑 F2가 0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세 가지 범위로 나눠졌는데 어차피 세 가지 모두 다 이거보다 작아져야 돼. F-3이랑 F2가 둘 다 0보다 작은 거 찾아주시면은 이렇게 두 범위 나오고 이 두 개의 공통 범위가 m이 2보다 크거나 나왔다. 등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요거보다 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마이너스 3 초과 이 미만의 범위니까.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다. 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풀이는 다 끝났죠? 풀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2차 부등식에 또 연립 부등식이 있고 활용 부분 있고 이제 동의 방정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2차 부등식 남은 부분 좀 더 나가볼게요. 어디지? 자, 연립 2차 부등식 가보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앞에서 연립 1차 부등식 했었죠? 방법은 똑같아요. 2차 부등식 푼 다음에 공통 부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었지만 연립 2차 부등식에서는 별거 없어요. 그냥 2차 부등식 풀어준 다음에 공통 부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수직선으로 나타내서 공통점을 찾아준다. 자, 하나만 해볼까요? 자, 하나만 해봅시다. 자, 확인 2번 보시면은 네, 3개가 연달아서 있으니까 앞에 거, 중간 거 1번, 중간 거, 뒤에 거 2번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가 3보다 큰 거, 2x가 8보다 작은 거. 그러면 이게 1번, 이게 2번이니까 1번을 먼저 풀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2x-3이 0보다 큰 거고 x 플러스 3, x-1이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짝짝이 큰큰이죠?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3하고 1보다 큰 부분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큰 부분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요거니까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 있는 범위죠.
자, 얘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하고 2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공통범위는 이제 수직선으로 그려서 찾아주시면 되죠. 수직선으로 그려서 1번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1보다 큰 범위, 1번 범위죠. 그다음에 2번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되겠죠. 이게 2번 범위. 자, 그러면은 이제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하나랑 이 부분 하나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초과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x는 1 초과 2 미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얘기해줬죠? 그죠?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얘기해줬지? 그러면 2차 함수도 절대값 들어간 거 풀 수 있을까요? 잘 안 돼? 한번 해볼까? 그래프로 그리는 거. 자, 얘는 일단은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고 그냥 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개. 자, 일단 2번을 먼저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해볼게요. fx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gx라고 하겠습니다. 자, fx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니까 인수분해는 일단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려봅시다. 대칭축은 x 이퀄 2분의 3이 대칭축이죠. 대칭축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판별식도 따져본다면 판별식 해주면은 9 마이너스 4이시니까 양수인가요? 판별식? 양수 나오죠? 일단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두 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fx의 그래프는 원래는 x축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절대값을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전체적으로 씌워주면 y값이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없죠. 다 양수니까 이 밑으로 내려온 부분을 꺾어서 위로 올려준다고 그랬죠? 맞아요? 언제 또 기억 안 나는구나? 눈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거 보니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위로. 예, 이렇게. 자, 그러면은 표준형으로만 일단 한번 바꿔보려고 했더니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까? x제곱 마이너스 3x에 반으로 나눈 거 제곱해주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5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나오겠죠? 4분의 25면은 마이너스 6.25 정도 되겠네. 예, 그러면은 야,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더 귀찮구나.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 얘가 마이너스 6.25면 거꾸로 뒤집으면 여기가 6.25죠. 근데 얘가 gx는 무슨 함수예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니까 오면은 이렇게 지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렇게 두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랑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보다 밑으로 그려지는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답을 구하기 쉬운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일단 분수가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범위를 두 개를 찾아줄 수도 있다. 이 사이인 범위랑 이 사이 범위. 되시겠죠?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양변을 1번, 2번 해서 두 개의 식으로 나눠서 해봅시다. 자, 일단 1번식에서는 마이너스 5가 다 없어지니까 아예 x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면 x 곱하기 x만 3이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1번 범위 나오겠죠?
그 다음에 5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2번 범위가 될 거고요. 자, 일단 1번 범위에서는 x 짝짝이 큰이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범위. x가 3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두 개의 공통 범위니까 또 수직선에다가 표현해 봅시다. (0보다) 작고나 3보다 큰 범위. 얘가 1번 범위. 그 다음에 2번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에 있는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2번 범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랑 조렇게가 해의 범위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초가 0 미만 또는 x가 3초가 5 미만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시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0, 3하고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밑에 이제 해가 주어진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연립 부등식에서 이제 해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똑같이 해가 주어지면은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부등식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졌을 때 원래 2차 방정식이 뭔지를 구했으니까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제 5번을 한번 봅시다. 자,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분의 1 때 실수 a 값의 범위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식, 2번식 두 가지 중에서 1번식은 일단은 문자가 없으니까 인수분해 일단 해줄 수 있죠.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1 얘가 보다 크다. 그러면 작은 거보다 작은 범위, 그다음에 큰 거보다 큰 범위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2번은 일단 문자가 상수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분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부터 해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됩니까? 2x랑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러면 곱해서 5a 그 다음에 더했을 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5x 나오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2번은 2x 마이너스 5하고 x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작다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x는 2분의 5하고 a 사이에 있는 범위인데 얘는 a가 2분의 5보다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죠. 문제에 나와져 있는 a의 범위가 없잖아요. 두 가지 경우 일단 생각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2분의 5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프를 이걸로 이제 그려 보자고요. a가 2분의 5보다 작으면은 x가 a보다는 크나왔고 2분의 5보다는 작다 같은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수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수직선을 그려본다면 1번 범위는 마이너스 4하고 4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1보다 큰 범위 이렇게가 1번 범위였어요. 그 다음에 2번 범위가 이렇게 만족을 하려면 2분의 5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2분의 5면 여기 2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2분의 5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이 하나뿐이라고 했잖아요. 개수가 아니라 이 하나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a의 값의 범위니까 그럼 a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멈췄는데 어디까지가 갈 수 있을까? 자, a는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A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찾아주는 범위는 1번하고 2번의 공통 범위인데 2분의 5보다 작은 정수는 일단 2가 있죠. 공통 부분 안에. 그 다음에 1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1은 어차피 안 들어갈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0이랑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공통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A가 어디까지 가도 되냐면은 4보다 더 작아도 돼요. 여기쯤에 A가 있어도 돼. 근데 A가 마이너스 5면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5면 안 되지. 얘는 구멍이 막혀 있잖아. 그쵸? A가 마이너스 5가 되면은 마이너스 5까지 정수까지 포함이 돼버려서 마이너스 5보다는 조금이라도 커야지.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조금이라도 커야 돼. 그 다음에 A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공통 범위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보다는 작은 범위 이렇게 나와주셔야죠.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거는 만족하죠. 이 하나만 만족하는 정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A가 2분의 5보다는 큰 경우라고 해봅시다. 응? 이번 그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사이 말고 마이너스 4랑 1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4랑 1 사이에 4랑 1 사이에 되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 네, A가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다가 멈췄잖아. 가다가 멈춘 거는 요 중간에는 A가 다 돼도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근데 2는 또 넘어가야 되니까 2보다는 작아야 되네. 2분의 5에서 얘는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A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정수 2가 안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또 2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아야지. 그쵸? 2도 돼도 되네? 2도 돼도 되죠? 얘는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얘는 원래 이 등호에 구멍이 막힌 애가 움직이는 거니까 2에 A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 부분이 여기인데 공통 부분 안에 정수 2가 포함되어 되는 거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2 이하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2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2분의 5보다 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뭐 그래프를 그려보나 마나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이거 1번, 이거 2번의 공통 범위가 여기가 2고 여기 2분 3인데 2분의 5보다 크면 안 되죠. 그쵸? 2분의 5하고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2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되는 그림이죠. 되시겠죠? 그래서 실수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초가 이 이하의 범위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8번 가볼까요? 이제 8번. 여기도 뭔가 이상하다. 3분의 2천이 아니라 3분의 200이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00, 3분의 200 x의 최대값 마이너스 5분의 3에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200 얘가 0.3. 이 전체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값이 아니구나. 전체 총 판매의 최대값이 아니라 그냥 x가 0보다 같은 부분이 최대값이니까 0하고 3분의 200일 때 그때에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x의 최대값이니까 3분의 200이 나오는 게 맞네. 얘는 총판매 금액의 최대값이 아니라 그냥 x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3분의 200 나오는 게 맞아요.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식에서 인수 분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 활용 보겠습니다. 자, 유제 8번으로 가볼게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했어요. 정육면체. 자, 그럼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다 똑같은 이 정사각형을 갖고 있는 애인데 한 면이 얘가 정육면체니까 이렇게 6개의 면이 있는 정육면체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x, 여기도 x, 높이도 x, 여기죠. 자, 이때 밑면의 세로의 길이를 5만큼 줄이고 높이를 7만큼 늘려서 만든 직육면체를 A. 아, 귀찮다. 얘를 좀 바꿨대요. 직육면체가 있는데 세로 길이를 5만큼 줄이고 높이를 7만큼 늘렸다.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얘가 A다. 자, 그래서 뭐 가로 길이는 똑같겠죠. 세로 길이는 5만큼 줄였대요. 그럼 원래는 x였는데 5만큼 줄였으니까 x만 쏘고 세로 길이는 늘렸으니까 x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직육면체는 세로 길이를 2만큼 줄이고 높이를 4만큼 늘려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세로 길이를 2만큼 줄였다. 높이는 또 4만큼 늘렸다. 요거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고 이거 x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b가 된다. 정육면체의 부피는 a의 부피보다 크고 b의 부피보다 작을 때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걸 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x 세제곱이죠? 정육면체가 얘는 a의 부피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부피보다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3차 부등식은 안 배웠지만 3차 방정식에 대한 부등식은 안 배웠지만 x로 다 나눠주면 되죠. 어차피 x는 0이 아니잖아요. 길이니까. 그래서 x로 다 나눠버리면은 그냥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x 없어지고 제곱 남고 없어지니까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2x 35가 x제곱보다 작은 식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보다는 또 작은 식이 또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x제곱도 마찬가지로 없어질 거고 2x가 35보다 작으니까 x는 2분의 35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 없어질 거고 넘어가면 x는 4보다 크겠죠. 그래서 x는 4초과 2분의 35 미만이면 되겠죠. x 값의 범위 되시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또 4가 안 되네.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죠? 만약에 4.5면은 4.5에서 못 빼면은 길이가 음수 나오잖아. 그럼 또 안 되네. 그쵸? 네, 그래서 얘는 길이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큰 거. 공통범위니까 x는 일단 5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또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x는 5초가 2분의 35 미만의 범위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죠. 되시겠죠? 활용 문제일 때는 길이나 부피, 넓이는 다 양수여야 되니까 양수 조건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하고 부등식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한된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하고 부정식에서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도 따져주는 거,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근의 분리 유형,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분리, 부정식이지만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부정식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는 좀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도가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우리는 따져줄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두근이 모두 양수다, 그다음에 두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한다면 그냥 두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겠죠? 서로 다른 두근이다 아니면 중근이다라는 얘기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되고요. 만약에 두근이 모두 양수면은 두근의 합도 양수고 두근의 곱도 양수죠. 그래서 세 가지를 따져줄 거예요. 두근이 모두 양수면 뭐뭘 따져준다? 예린이? 어떤 거 세 가지? 어떤 거 세 가지? 판별식, 두근의 합, 양수, 두근의 곱, 양수. 되겠죠? 네. 이 세 가지 따져주는 거예요. 자, 두근이 모두 음수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 이상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음수죠? 두근의 곱은 양수 나와야겠죠? 이걸로 공통범위 찾아주는 거예요. 공통범위. 그 다음에 두근이 서로 다른 보다라고 한다면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따져줄 수 없겠죠. 왜냐면 어떤 절대값이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이 큰 쪽으로 부호를 가질 테니까 두근의 합은 두근의 곱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되시겠죠? 확인 2번 한번 해볼까요? 확인 2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다. 두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따져줄 거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판별식 써주면은 1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니? 32인가요? 그렇죠? 3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8k가 마이너스 31보다 작거나 같다. k는 마이너스 8분의 3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요. 두근의 합은 음수 나오겠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음수 나오는 거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분의 k 플러스 4죠?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범위 따져주면은 k는 마이너스 4초과 마이너스 8분의 31 이하의 범위 이렇게 나와주면은 두근이 모두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그치 세연아? 선생님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자,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별표 3개, 동그라미 2개, 당구장 중요합니다. 수원수투에서도 계속 나오는 유형이라서 그래요. 많이들 까먹으시더라고. 수사할 때 이거 배웠지? 그러면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일반적인 형태의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2차 어떤 방정식이 두근을 갖는다. 근데 그 두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대요. 만약에 1보다 크다. P가 뭐 1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1이라고 한다면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만족하냐? 판별식은 일단은 이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인지 아니면 중근인지 모르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은 얘가 이제 추계방정식이죠. 2차 함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두근 딱 사이에 있는 게 추계방정식이죠. 그럼 이 추계방정식도 1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추계방정식도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암기를 좀 해주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b가 추계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네, 추계방정식이 1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문제가 어떤 숫자가 나와주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추계방정식을 따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뭐 나와요, 여기서? 0보다 큰 양수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얘도.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주는 거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따져준다라고만 하지, 얘가 무조건 양수다, 얘가 무조건 음수다라고 얘기하는 수는 없어요. 문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해분리 유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따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판별식 따져줍니다.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큰 같은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뭘 따져준다고요? 추계방정식 따져줍니다.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을 따져줘요. 지금 잘 적고 있지? 추계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b로 바로 구하시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형태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 b가 각각 2차항의 개수고 1차항의 개수죠? 그걸로 추계방정식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 따져준다고요? 함수값의 부호.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줍니다. 함수값의 부호.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준다. 이 세 개의 공통범위를 따져주는 거죠. 공통범위 따져주는 겁니다. 세 가지의 공통범위. 그래서 밑에 나와져 있는 경우처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세 가지의 공통범위를 따져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도 연습을 좀 해봅시다. 얘도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확인 3번 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이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이랑 두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래프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올라오겠죠?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알파랑 베타예요. 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네, 2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추계방정식을 따져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추계방정식은 이렇게 알파랑 베타 딱 사이에 있는데 두 근 사이에 그냥 2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2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 2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2보다 작거나 아니면 2보다 크다라는 거를 판별을 해줄 수가 없어. 불필요해.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 근 사이에만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일단 추계방정식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두 근 사이에 2가 있는 거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근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만 따져주면 됩니까? 함수값의 부호만 따져주면 돼요. 2가 여기 오른쪽에 있든 아니면 2가 왼쪽에 있든 간에 그때의 함수값, 얘가 fx라고 한다면 f2의 값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f2겠죠? f2의 값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부등식을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2차 부등식은 뭐라고요?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되시겠죠? 자, 그러면 f2의 값 얘를 fx라고 했을 때 f2의 값이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이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4 더하기 2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음수니까 2랑 마이너스 2는 없어질 거고요. k만 남을 거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이면 되겠죠?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 유형 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구로 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분이다.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굳이 얘를 판별식을 따져주거나 아니면 두 분의 합까지 고려해줄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두 분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거니까.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뭐만 따져주면 돼요? 두 분의 곱만 따져주면 됩니다. 두 분의 곱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부호가 다를 거니까.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되겠죠? k제곱 플러스 1분의 5k 플러스 1이죠? 얘가 0보다 작은 거잖아요. 정수 k의 최대값인데 정수도 어차피 실수죠. 그죠? 네,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의 값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분모가 0 이상의 값에다가 1만큼을 더해줬으니까 무조건 양수 나오겠죠. 양변에 k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줘도 부동호방은 안 바뀌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해줘야 됩니다. 부동호방 안 바뀔 거다라는 거. 얘는 정수 k니까 정수는 실수 안에 포함되는 수다.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면은 0 이상의 값이 나오니까 양변을 k제곱 플러스 1로 곱해줘도 부동호방이 안 바뀐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5k 플러스 1이 모이면 됩니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은 범위이면 된다. 되시겠죠? 민조도 그만 둬라. 어디 하고 있어, 민조? 여기 하고 있어? 되시겠죠? 그 앞 페이지일걸 이제 거기 있고 거기. 자, 174페이지 유제 6번으로 또 이제 가봅시다. 근의 분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0하고 3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유제 6번은 그냥 함수값만 따져주면 돼서 유제 6번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보고요. 나머지 3개를 다 따져주는 형태를 해볼게요. 그게 낫겠지? 자, 그래서 유제 4번을 보겠습니다. 유제 4번을. 응? 문? 더워서? 응, 더워. 응? 아, 걔는 못 걷는 거야? 아. 지금 나도 덥기는. 유규씨 왜 더운 거야? 나 이게 창문을 다고. 백화점에 그 없는 게 있다며 1층에 백화점이 그 100번 도로 열고 쇼핑하라고 해서 백화점이라며? 아닌가? 100개 잡다. 물론 물론 많은 물건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뜻이긴 하지만 원래는 그래서 지금 뭐 결혼했지만 예전에 이제 여자친구랑 뭐 백화점을 가면 그 백화점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친구는 이제 그 옷 디자이너였어. 그러니까 나는 백화점 같은 데 가더라도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 남자들은 딱 보자마자 아, 저 옷이요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사이즈만 맞으면 입고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여자들은 돌고 떠돌고 보고 뭐 떠보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래? 그렇더라고. 그래서 와 되게 쇼핑하러 가는 게 나한테는 피곤한 일이었어. 난 그냥 가서 아, 나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 딱 가서 하고 끝이야. 근데 와 이거는 되게 많이 돌더라고. 그 백화점에는 또 그런 그 마케팅 상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1층에는 뭐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대. 이유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려고 뭐 그런 의미래. 설마 여기도 창문도 없고 시계는 저기 있는데 창문이 없는 이유가 그건가? 해 떨어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자, 다시 유제 4번 하기로 했죠? 4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얘도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그릴 필요 없이 X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양수죠? 아래로 블럭이고요. 자,
자, 두 근이 모두라고 했으니까 두 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가 다 뭐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두 근이. 그럼 마이너스 3이 맨 왼쪽에 있어야겠죠? 네, 마이너스 3이 맨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이